예, 안녕하십니까. 한길수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시장이 여기저기서 급락이 나오고 좀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목표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세부적으로 지금 미 증시가 급락 나왔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종목을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가 이틀간 거의 9천조가 날라갔죠.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그동안 2024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4만 5천 포인트, 그리고 이제 장기 추세가 계속 우상향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추세를 좀 이탈을 좀 했죠. 최근에 좀 4만 3천 포인트 이탈을 하고 3만 8천 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폭이 굉장히 깊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하락폭은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급락, 소위 얘기해서 하락 기울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2024년 7월 달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관련된 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한 달간 급락이 나왔는데, 따라서 2만 포인트에서 18,000까지 17,500원까지,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 조정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하락은 이거 단시일 내 급락이 나왔고요. 하락폭이 워낙 깊죠. 근데 이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S&P 500 지수 그렇고. 그래서 소위 얘기해 기술주들이 지금 시장이 급락 나오고 하락하는, 그래서 중기 추세로 본다면 과연 이번 하락이 얼마큼 이어질 거냐. 월봉상입니다. 월봉상을 본다면 뭐예요? 예, 과거 요 하락폭에서 아직 월봉상의 큰 이탈은 아니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이 왜 목표가 되고 왜 이러냐. 지금 트럼프는 이런 그 보편관세 상호관세를 발표를 하고 물러날 기미가 없습니다. 왜? 목표하는 부분들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오고 경기가 둔화된다 하는들 견뎌라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의 정책을 딱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날 때까지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할 동안 불확실성과 혼돈이 있을 텐데, 이거는 견뎌라. 누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없는 사람들, 서민들. 자, 트럼프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누가 희생해라? 너희 나라들. 미국 외 모든 나라들. 과거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이었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전쟁을 어디로 확정? 과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예, 중국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확정? 글로벌. 모든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그 충격 여파가 더 크죠. 가뜩이나 멕시코, 캐나다, EU까지도 지금 다른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당연히 일본이나 한국은 안중에도 없고요. 사실은 중국 견제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보다 충격도 더 크고요.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트럼프는 충분히 목표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쉽게 꺾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중간선거. 그렇죠? 2026년도 하반기에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경기 둔화. 그렇죠? 침체. 이게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시장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 영향력이 얼마큼 이어질지. 그래서 이 자료를 잠깐 보면요. 과거에 이제 공포지수라고 하죠. 우리가 빅스지수라고 하는데,
빅스 지수가 45를 돌파한 이후에 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일주일 후에 얼마큼 회복하냐 이걸 봤더니 뭐 과거에 이제 그 97년도 IMF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뭐 가까운 시일만 보더라도 2020년 팬데믹 때 그렇죠? 그리고 2024년 5월달 금리 인상 지연 물가 그 인플레이션 강세 때문에 요 사례를 보면은 보통 일주일 후에 대부분 83% 이상 상승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 인맥 상통할 것 같아요. 2018년 6월이 언제냐면 트럼프 1기 출범했을 때 중국 관세 부과를 하고 보복을 할 때 그때예요. 지금은 중국 외 모든 국가죠. 그러면 요 충격이 지금보단 더 최소한 3배에서 5배는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국 외 모든 나라가 포함되니까. 중국 플러스. 이때는 중국만 타깃이었죠. 따라서 이번 관세 정책에 의한 S&P 500 지수 하락폭이 이게 단순하게 뭐 일주일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당시에도 당시에도 뭐 일주일 후에 하락을 했지만은 어떻게 언제 일단 최소한 최소한 뭐 1주 혹 2주 이후 그러니까 이번에 충격이 더 큰다 하더라도 최소한 2에서 한 4주 정도의 이 충격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부분. 과거에 S&P 500 지수가 이제 5% 이상 급락했을 때 사례를 보더라도 뭐 최근 이제 2020년도 한번 출렁거렸던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1주, 2주, 한 달 내에는 다 회복하더라. 1940년대 이때는 이제 그 경제공황이죠. 이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한 달 후에는 회복하더라. 다만 이 출렁 기울인 폭이 얼마큼 될 거냐? 이게 일주일만 끝날 거냐? 2주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 아니면 3주, 4주까지 미칠 거냐? 제가 볼 때도 최소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요, 딱 간단합니다. 미국의 재정 수입 늘리자. 목적이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내를 하라 이 얘기인데 어쨌든 미 증시가 이것 때문에 뭐 완전히 대폭락을 했었고 뭐 최근 뭐 보더라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또 지금 뭐 100달러가 깨져버렸고 뭐 브로드컴 반도체 쪽이죠. 150달러도 깨져 있는 상황들 마이크로소프트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주도 그나마 좀 버텼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최고 이제 70달러까지 지금 깨져버린 상황. 그나마 이제 일라이 릴리를 좀 믿고 있었는데 얘도 뭐 밀린 거 방법이 없네요. 그죠? 일라이 릴리도 지금 뭐 추가적으로 쭉쭉쭉 빠지면서 여기 지금 이제 775달러까지 좀 이탈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서 미국 S&P 500 지수가 5% 하락되는 이런 충격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떨 거냐? 상대적으로는 조금 뭐예요? 상대적으로는 그나마 좀 덜 영향을 받을 거다. 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직격탄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죠? 못 올랐다. 한번 제가 이제 FM 요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 주봉상으로 하더라도 이 하락 상승폭이 상당히 있거든요. 2024년부터 내리 만에서 2만 포인트까지 2년 동안 더블 갔잖아요. 그죠? 국내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은 소위 얘기해서 코스피 지수는 2년 동안 어떻게? 2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2023년부터 좀 올라봤자 2,900. 그리고 요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따라서 많은 분들이 경기 둔화, 또 뭐 인플레이션, 또 이제 투자 위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뤄질 텐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2주에서 4주 후가 문제지 않냐. 2주에서 4주 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항상 트럼프는 선 발표 후 협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협상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쵸? 지금 발표 후에 때리는 거예요, 먼저. 먼저 딱 때리고 니네 쫄아라. 쫄고 니네가 아쉬우면 협상 들어가자. 그거거든요. 요때까지가 아마 고통스러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짧으면 진짜 뭐 한 2개월에서 뭐 한 3개월 이상 걸릴 건데 요게 이제 선 발표했고 이제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강공책으로 할 건지 또 이게 이제 어떤 협상을 진행할 건지 이게 나올 겁니다. 이게 되어야 시장이 안정이 된다. 그죠? 다만 미 증시가 이렇게 급락했다고 해서 굳이 우리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물론 시장이 좀 좋지 못할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은 미 증시와 국내 증시 오히려 못 올라갔던 게 오히려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올라갔던 게 오히려. 그렇죠?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거예요. 예, 영향을 많이 줄 건데 어쨌든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폭도 많지 않다. 따라서 제가 보는 견해는 뭐 한 4월 중순 내지 후반 정도 가면은 좀 안정이 될 거예요. 지수는. 개별 종목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의 이제 안정세 찾는 요게 필요한 부분들 요 선 발표 후 협상이 되는 요 시기 요 시기 요거를 우리가 염두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4월 9일 또 상호관세가 발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 2주 후에 이제 각국이 슬슬 뭔가 조금씩 협상을 좀 한다. 우리나라는 또 대선 전국으로 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대단합니다. 트럼프 뭐 참 예. 뭐 좋게는 배짱이 있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힘들어도 견뎌라 그거잖아. 또 국내 증시가 이것 때문에 좀 피로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요것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은 지금은 인내를 해야 할 구간.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또 많이 빠지면 또 그만큼 기회는 줍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S&P 500도 5% 이상 급락 나오고 난 이후 이후 한 달 후에 거의 90% 이상 상승하더라. 한 달 후에. 두 달. 확률적으로 90%. 이게 얼마큼 반등 나올지, 때로는 뭐 15%, 20% 반등 나오더라. 요 반등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상 뭐 2주 혹은 한 달 후부터 나오기 때문에 2주에서 한 달 후 나오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요 부분들 지금은 힘들지만 오히려 또 기회를 준다는 거 요것만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